(2021) 관광 트렌드 영양 강화 클래스 여행업 트렌드 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품 개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강, 2강 혹시 안 듣고 강의 좋다는 말씀만 듣고 3강 바로 오신 분들께서는 지금 3강 들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서 1강, 2강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거창합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보 비대칭과 문제 해결 DNA라고 했습니다. 1강, 2강에서 우리가 여행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안에서 여행사들이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행은 여행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여행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행 서비스죠. 여행 서비스를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 서비스를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행 서비스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고 판매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거냐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사가 살아남느냐라고 할 때 저는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행 서비스라는 회사가 살아남을 겁니다. 예전에 여행 상품은, 여행 상품 기획은 기획을 잘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기획을 잘하고 안내 잘하고 알선 잘하는 여행사들이 저기 일 잘하고 실력 있는 여행사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행 서비스 쪽이 인정을 받을 겁니다. 기획을, 서비스를 잘 만들고 그리고 체험이나 학습이나 안내를 잘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알선하는 이 역할들을 잘하는 여행 서비스들을 잘 만드는 데가 아마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과 디자인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역시 가격이라든가 상품의 내용들의 차별성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가 상품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자전거 회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무프라는 회사고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카우보이라는 회사의 전기자전거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만드는 건데 거의 같습니다. 모양새도 보면 전기자전거 같진 않지만 참 예쁜데 디자인 참 예쁘게 만들었지만 비슷하죠. 가격도 2198유로에 2490유로, 한 300유로 차이 나지만 반무프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카우보이라는 회사와 자기들 회사가 디자인, 가격, 기술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이 택배박스가 보이시죠? 이 택배박스가 반무프의 택배박스입니다. 이 택배박스는 TV 택배박스가 아닙니다. 자전거 박스입니다. 여기 자전거가 TV가 크게 써 있지만 자전거가 쓰여 있죠. 그러면 반무프라는 회사는 왜 이런 특별한 박스, 택배박스를 고민을 했을까요?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반무프는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반무프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습니다. 전부 모든 자전거를 온라인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 중에 파손이 되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배송 중에 파손율이 25%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박스 바깥쪽에다가 아무리 주의해라 조심해라고 해도 던지더라는 겁니다. 아마 유럽의 택배 기사님들도 물량에는 장사가 없는가 봅니다. 던지나 봅니다. 그랬더니 반무프 입장에서는 던지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던지니까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반무프 대표가 뭘 받는가 하면 한 번은 유심히 택배원들을 봤답니다. 택배 기사분들을. 그리고 그들이 던지지 않는 물건이, 모든 택배 기사들이 던지지 않는 유일한 물건을 찾아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삼성전자의 TV입니다. 삼성전자 TV를 아무도 던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던지냐 물어봤더니 이거 던졌다가 깨지면 손해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삼성전자 TV 박스와 똑같이 만들었고 바깥쪽에 TV도 똑같이 그려놓고요. 안에 자전거만 그려놓은 겁니다. TV가 아니라 자전거라고. 그런데 밖에 워낙 크게 TV가 그려져 있고 박스의 구성이 TV랑 똑같은 크기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이 이거는 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옮기더라는 거죠. 반무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반무프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 파손율이 85%나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첫 번째, 그래서 배손중 잡았죠. 디자인과 기술과 가격에서 차이를 못 만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차별을 만들어낼까가 반무프가 첫 번째 고민한 거고요. 그리고 모든 자전거 회사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주인들이죠. 자전거 소유주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도난입니다. 그럴 때 반무프가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자전거 도난 어떻게 안 될까 하다가 반무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가 하면 348유로의 도둑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자전거 안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어딘가에 들어 있습니다. 도난당하면 이 주인에 찾아줍니다. 누가? 반무프가. 고객 보고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난 방지 장치,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당신이 앱을 보고 찾아가세요가 아니라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찾아줄 겁니다. 이 주인에 찾아주고요. 혹은 이 주인에 못 찾아주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찾아주면 그러면 동일한 자전거를 다시 보내주거나 더 나은 버전, 그 버전이 예를 들면 이전 버전이 단종됐다면 더 나은 버전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상품으로 만든 거죠. 여행업계 내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상품화할까라는 고민들을 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루브르 야간 전세 투어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1등 여행사 JTB에서 만든 투어 상품입니다. 루브르 야간 전세 투어. 야간에 루브르를 편안하게 우리 팀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데이투어 상품을 판매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1등 여행사는 FIT 플랫폼 회사를 설립했죠. 서로 다른 거죠. 한쪽에서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뭘 준비했는가 하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과 상대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상품화할 거냐라는 고민들은 고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여행지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그런 것들 어떻게 서비스로 해결해 줄 거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하면 여행 일정 중에 긴급 출동 일회 서비스를 한다든가, 우리가 새로운 목적지에서 새로운 관광지나 새로운 랜드마크를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고객의 불편,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여행사들이 해결해 줄까를 고민하는 것들도 방법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누구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그 범죄이죠. 개인정보에 대한 내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그런데 그것들을 대한민국 10대들은 지금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가 뭔가 하면 젠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젠이라는 어플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동하는 속도도 나오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여긴 3명이 만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서비스는 누구한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여행자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정보이시죠.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어플들을 한국에 있는 혹은 현장이 아니라 가족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행사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서비스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라 여행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행 정보와 예약은 OTA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해변에 도달하는 것까지는 OTA가 해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OTA가 예약으로 해줄 수 있죠. 그런데 바다로 뛰어드는 건 본인이거든요. 그럼 여행사는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을까? 프레임 바깥쪽에 있겠죠. 여행사는 이 프레임 바깥쪽에서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강사도 있어야 되고요. 이 프레임에는 없지만 이 프레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여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서핑 강사도 있어야 되고요. 안전 요원도 있어야 될 거고요. 혹은 친구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포토그래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음료도 있을 수 있고요. 끝나고 샤워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 프레임 안에 없지만 여행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바깥쪽에 빠져나와서 프레임 바깥에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뭐지? 플랫폼이 놓치고 있거나 OTA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고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여행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고 개발할 것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여행사가 아니지만 이 동물원에서는, 아사야마 동물원에서는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어떤 고민들에 빠졌는가 하면 전체 관람객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먹이까지 고민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죠.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고 한 작년 연말쯤에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좋아하는
관심 있게 보는 동물원이라서 이 동물을도 좋아하지만 이 아사야마 동물원의 전략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서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다른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먹이가 떨어지니까 아사야마 동물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면 새로운 준비를 합니다. 아사야마 동물원에서 뭘 팔기 시작했는가 하면 청바지를 팔고요. 티셔츠를 팝니다. 이 청바지는 70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엔이니까 70만 원 정도 합니다. 날개도 진 듯이 팔렸고요. 뭐 팔 게 없어서 바로 다 팔렸다 그럽니다. 아사야마 동물원에서 70만 원짜리 청바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동물원인데 어떻게 만들었고 손님들은 또 이 동물원에서 만든 70만 원짜리 청바지를 왜 샀을까? 간단합니다. 이 청바지 지금 구멍이 빵빵 뚫렸고 막 해졌죠.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사자가 한 겁니다. 사자우리에 청바지 천을 집어넣고 사자들이 놀면서 찍거나 했던 그 천을 가지고 와서 청바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7만 엔 지원 시 사자가 핥히고 물어뜯은 청바지와 감사 편지, 어린이 청바지는 3만 5천 엔, 10만 엔 지원 시 아사야마 동물원 1일 원장을 시켜주고요. 30만 엔 지원 시 10년 무료 입장권 또는 동물원 평일 전세 이용권 2시간 30분짜리 동물원 전체를 전세 낼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면 2,500만의 목표에 156%를 달성해서 3,900만, 우리 돈으로 한 4억이 넘는 돈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저는 문제 해결 DNA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사야마 동물원은 저는 문제 해결 DNA가 조직 내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행사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 내에서 여행업계도 문제 해결 DN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DNA를 어떻게 보면 여행사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런 것들도 시켰겠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먼저 가서, 그러니까 글로벌 OTA나 혹은 OTA 그다음에 플랫폼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행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레스토랑도 방문해보고 박물관도 방문해보고 식당도 방문해보고 버스도 확인해서, 그래서 안전등급도 매기고, 그리고 직접 접촉하는 인원이 얼마인지도 확인해서 고객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트래블 버블 공항으로 지정해서 무입국 해외여행도 시작할 수 있고요. 인천공항이 굉장히 방역이 잘 되는 공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글로벌한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1청사든 2청사든 한 청사를 정해서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공항을 벗어나진 않죠. 무입국이니까. 입국은 하지 않지만 공항 내에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K-팝 공연도 여기서 열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의 DNA를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 스타트업들과 협업도 고민해야 됩니다. 관광 스타트업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 유통 채널이나 판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예비관광벤처 G코퍼레이션의 자연가습 디바이스인데, 요걸 제가 저희 집에 설치하고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풍이 나고 밑에 그 이끼를, 천연 이끼를 깔고 여기를 가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습 효과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기계로 하는 가습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규모에 따라서 조그마한 작은 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가습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 고민도 뭔가 하면 여행사의 유통 채널, 디지털 채널들을 여기는 활용하고 싶을 거고요. 여행사들은 이런 아이디어나 관광 스타트업, 관광 벤처들의 아이디어나 제품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여행 일정 시장입니다. 여행 일정, 여행 플랜을 대신 짜주는 웹 앱이나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가, 그러면 실제로는 누구한테 필요한가 하면, 만드는 분들은 MZ세대들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은 시니어들이죠. 그러면 이 시장이 안 맞다는 거죠.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타켓 시장과 실제 타켓이 안 맞는데, 그러면 이 타켓 시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데가 전통적인 여행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클래스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클래스 여행 상품들은 고민은, 클래스 상품들을 만드는 소규모 여행사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의 고민은 뭔가 하면 오픈이죠. 모객이 안 되니까 많이 만들어놔도 오픈이 안 되고요. 반대로 여행사들은 어떤 고민에 빠졌는가 하면 두 번째 고민이죠. 여행사들은 이게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존의 스타트업들과 기존 여행사들이 코업하거나 협업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변화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다시 정보 비대칭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여행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거는 89년 이후 2015년 정도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죠. 그건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보다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정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여행 경험이라든가 현지 서비스가
여행자들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여행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보 비대칭의 시소처럼 이쪽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행자들이 여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 혹은 2010년 이후가 되면 SNS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정보의 균형이 왔죠. 여행 정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현지 서비스가 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큰 차이가 안 나거나 때로는 저쪽으로 기우는 기현상도 벌어졌죠. 여행자들이 여행사 직원보다 더 많이 하는, 더 자세히 하는 일들도 벌어졌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안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쪽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는 다시 저는 여행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순하게 외국어, 단순 여행 정보 가지고 다시는 그 정보의 비대칭의 무게추를 여행사 쪽으로 옮겨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사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의 정보는 뭔가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겠죠. 도슨트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예술 영역에 가지고 있는 정보, 혹은 그죠? 뭐 체험이라든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들, 혹은 네트워크. 그래서 앞으로 여행사들이 전문성에 기반한 그런 정보 비대칭을 가지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없어졌던 여행 설명회, 한순간 자연스럽게 여행 설명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행 설명회가 필요하다. 고객들이 그거 여행 설명회 필요해요. 출발하기 전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이 말은 뭔가 하면 고객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는 거죠. 당신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라는 게 여행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어졌던 여행 설명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여행사가 있다면, 혹은 고객들이 그거 여행 설명회 해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건 정보 비대칭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 비대칭을 만들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그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고 나면 계속해서 광고라든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런 것들처럼 다 알고 있는 거죠. 독일 여행을 준비 중이고 항공권, 호텔 입장권, 할인 쿠폰은 그러면 나한테 보내준 건 당연하더라도 클래식 클래스 같은 쿠폰들이 나한테 온다면 그러면 정보 비대칭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필요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든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우리 서비스로 여행 가고 싶다고는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제한력의 차이라고 제한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여행으로, 우리 상품으로 여행 가고 싶다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한력의 차이는 뭔가 하면 마스다 무네악기라는 츠타야 서점의 대표의 이야기인데, 제한력의 차이는 뭔가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품 하나하나에 담긴 고유한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100% 전달해야 된다. 그래야 온라인과 싸워서 수만 개의 상품이 있는 아마존과 싸워서 21개의 상품이 있는 21대뿐인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츠타야 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하나, 21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 21대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는지를 고객들이 알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제한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끝나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든 여행사들이 정말로 살아남고 싶다면 결국은 하나입니다. 독점력을 목표 시장에서 우리 고객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 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여행 상품을 사는 고객들과 우리 편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독점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강, 2강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우리도 플랫폼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아예 플랫폼 사업자 하려고 하는데 플랫폼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제가 플랫폼 사업자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해봐야 제 말을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국내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강력하게 혹은 가장 인사이트 있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가천대학교 이승훈 교수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는 중소기업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까 앞에 나왔던 말이 이승훈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력을 만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 한 단어에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100% 동의하지만 딱 한 단어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한 단어만 바꿨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형성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시장의 독점력을 만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딱 한 단어 제가 유일하다라고만 바꿨는데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관광 트렌드 영양 강화 클래스 여행업 트렌드 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행 상품 개발의 3강이 끝났고요. 전체 3강 중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자료들이 있으시면 제 메일 주소가 뒤에 공개될 건데 메일로 질문하시거나 제안을 하시면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강 다 수강하셨다는 전제하에 3강 다 수강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다른 기회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